네, 오늘 국민의힘 당대표 출마 선언이 이어졌습니다. 당권 주자들은 당정 관계 전망과 특검법을 놓고 시각차를 보이며 치열한 공방전을 예고했습니다. 여야 원구성 협상은 또 결렬됐는데요. 두 분과 정치권 소식 정리해봅니다. 김철현 경일대 특임 교수, 최창렬 용인대 특임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국민의힘 당대표 출마하는 세 주자 나란히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이틀 전이죠. 출마 선언을 한 윤상현 의원까지 하면 국민의힘 전대회는 이제 결국 4파전으로 치러지게 됐는데요. 아마 두 분도 이제 각각의 출마 선언하는 내용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각 주자들 각각 어떤 점에 방점을 찍고 있다 이렇게 보셨습니까? 일단 큰 틀의 총론에서 보면 거의 대동소이하거든요. 일단 지난 총선에서 많이 졌는데 이번에 보수 혁신하고 새롭게 보수를 재건해서 정권 재창출하겠다. 이게 큰 방점이 있는 건 똑같고요. 예. 단지 이제 강론으로 보면 후보들 강론으로 보면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게 특히 당청 관계에 있어 큰 변화가 있거든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수평적 당청 관계를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대통령실과 상당히 불편한 관계도 감수하겠다 이런 거였거든요. 그런데 이에 반해서 원희룡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어떤 당정 일체를 얘기했기 때문에 사실은 당청 관계가 수직적 당청 관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굉장히 좀 극단적인 상황이 있고 예. 극단적인 부분이 있고 나경원 의원이나 아니면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상당히 좀 중립적인 당청 관계도 어느 정도 굉장히 조금 면밀하게 고려해야 된다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저는 오늘 그 세 분의 어떤 출사표를 보면서 좀 느낌이 있는 게 원희룡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준비 안 된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냥 좀 등 떠밀려 놓은 느낌? 그래서 지난 총선에서 일단 이재명 대표하고 어떤 명령대전을 치르고 난 다음에 약간 정치적 칩거 상태에 있다가 갑자기 당대표에 출마하면서 약간 정치적 존재감을 어떻게 보면 일각에서는 친윤 지원서를 등에 업고 나온 게 아닌가. 그래서 상당히 조금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등판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고요.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좀 기존 정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오늘 당대표에 출마하면서 다음에 차기 대선에 출마하지 않겠다는 그런 조금 뜬금없는 그런 발표를 해버렸거든요. 저는 이번에 이 나경원 의원이 총선에 나올 때는 국회의원을 한 번 더 하고 싶어 나온 게 아니고 적어도 2027년 특히 그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여성 대통령을 배출했었잖아요. 거의 어떤 탄핵이라는 그런 어려운 시기에 있었지만 예. 앞으로 본인이 어떤 새로운 여성 대통령의 상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줄 알았는데 오늘 당대표에 출마하면서 차기 대선 출마하지 않겠다. 이거는 사실은 전혀 상관관계가 없는 건데 그렇게 된 부분이 있고요. 오히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준비됐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제가 볼 때는 상당한 권력 의지도 좀 보여줬고 특히 그중에 중요한 게 차기 대선에 대한 출마 여부를 묻는 질문에 무엇이라고 답변을 하냐면 그때 가서 국민의 신망을 받는 사람이 대선에 나가는 게 당연하지 않겠냐고 했거든요. 그렇다면 2026년까지 이번에 당대표가 되면 2026년 8월까지 당대표 임기를 다 끝내겠다는 의지가 있는 거고 그때 가서 만약에 본인이 이재명 대표와 아니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맞설 유일한 국민 후보라면 국민이 원하는데 과연 당은 당규로 출마를 막을 수 있겠느냐 이런 것까지도 나름대로 정치적 계산을 하고 예. 이번 출사표를 던진 것 같아서 상당히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좀 준비를 많이 했다. 지난 2달간 조금 정치적 칩거를 하면서 상당히 당대표에 대한 권력 의지라든가 출마에 대한 준비를 많이 했다 하는 이런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예. 마찬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한 얘기 또 비슷하게 하게 되는데 그럼 뭐 좀 달리 보였던 점을 말씀해 주셔도 한동훈 좋을 전 것 같고요. 예. 장관의 그 색채가 제일 뚜렷했던 것 같아요. 일단 수평적 당정 관계를 얘기했고 예. 특히 최상병 특검에 대해서 대체적인 전망은 설령 이제 대통령과 좀 결이 다른 이제 그 스탠스를 보인다 하더라도 지향을 보인다 하더라도 특검에 대해서는 얘기를 아낄 것이다. 그런 얘기가 많이 있었어요. 이제 기자들 질문에 이제 과연 어떻게 답변할 것인가가 이제 관심이었는데 최상병 특검에 대해서 발의를 하겠다. 물론 민주당의 저러한 이제 특검법에 대해서는 찬성하지 않지만 민주당이 주도로 이제 특검을 정하는 거니까 물론 대통령이 임명하는 겁니다만 그런 단서를 달긴 달았지만 지금 여권 전체에서 얘기하는 최상병 특검에 대한 반대 기류하고 전혀 다른 거란 말이죠. 그게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또 하나 이제 견제와 비판을 하겠다. 그리고 수정 제한도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건 과거 여권의 지금 나경원, 원희룡, 윤상현 이런 분들과는 전혀 다른 결이거든요. 이게 아주 큰 겁니다. 게다가 또 하나가 계속 얘기돼 왔던 게 김건희 여사 관련 얘기가 나올 때마다
특별감찰관 얘기하고 제2부속실 이게 하나의 그 큰 이슈였어요. 이게 계속 지금 특별감찰관이 벌써 몇 년째 임명이 안 되고 있거든요. 문재인 정권 때부터. 물론 국회 탓으로 돌리긴 합니다만 근데 어쨌든 특별감찰관과 제2부속실을 이제 임명하겠다, 설치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건 완전하게 지금 여권의 기본적인 주류의 생각과는 다른 겁니다. 이게 가장 컸던 것 같아요. 그래도 원희룡 전 장관은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당정 일체를 얘기했어요. 대통령이 성공해야지 성공한다고. 뭐 당연한 얘기인데 원희룡 이 전 장관과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입장이 가장 엇갈리는 거죠. 가장 극명하게 대비가 되는 거고 나경원 의원은 비윤이면서도 어쨌든 당정 동행이라는 단어 썼어요. 당정 동행. 처음 이제 그런 조를 만들어낸 건데 당과 지금 현재 대통령실의 이제 불편한 관계는 가지 않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제 같이 가겠다는 건데 이게 대단히 애매해요. 어쨌든 이게 지금 당심 80%고 민심 20%니까 특히 영남을 중심으로 한 당원들의 이제 그 비중이 높으니까 아마 그래서 좀 애매한 스탠스를 취하는 것 같아요. 좀 긍정적으로 말하면 좀 모호성의 전략이에요. 앰비겨스 스트래티지 같은 건데 그런 거고 또 하나는 양쪽의 이제 지지자 비윤, 친윤의 이제 이 당원들을 다 잡겠다 뭐 이런 취지 같아서 아주 확연하게 갈려요. 근데 문제는 이제 지금 이 국민의힘의 전당대회가 흥행을 해야 되는데 친윤 쪽에 이걸 계속 한다면 말이죠. 원희룡 전 장관이 별로 주목받기 어려울 거예요. 아무리 윤 대통령의 임기가 3년이나 남았다 하더라도 저는 그래서 어쨌든 한동훈 전 위원장이 분명한 자기 입장을 지금 지향점을 밝힌 거거든요. 이러한 점이 이제 앞으로 당원들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가 이제 결정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제 두 분이 전반적으로 어떤 이야기들이 눈에 띄었는지를 이제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지금부터는 좀 세부적으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뭐 이야기하면서 내용이 나왔습니다만 사실 오늘 줄줄이 이어지는 출마 선언 가운데 최대 쟁점이라고 하면 사실은 해병대원 특검법 처리 관련 내용이었고 조금 전에 최 교수께서 언급을 해주신 것처럼 한동훈 전 위원장이 내가 당대표가 되면 관련해서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을 발의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이 내용은 그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라고 했을 때 선명성을 좀 강조하기 위한 포석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일단 뭐 선명성을 강조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얘기했던 수평적 당청 관계라는 것이 앞으로 어떤 것이다 하는 하나의 예시가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지금 채무 상병 특검에 대해서는 일단 특검은 할 수는 있지만 공수처 수사 결과를 지켜보자 하는 것이 대통령실이나 우리 그 국민의힘의 기본적인 스탠스거든요. 근데 어쨌든 한동훈 장관 전 비대위원장 입장에서 볼 때는 한동훈식 해법, 한동훈식은 이렇게 풀어나가겠다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들은 얼마든지 어떤 정책 사안에 대해서 어떤 정책 이슈에 대해서는 앞으로 대통령실과 약간은 서로 결이 다른 목소리를 낼 수도 있다 하는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고요. 제가 볼 때 이 부분은 저는 그 이 한동훈식 해법이 조금 악수가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하는 게 앞으로 지금 큰 이번에 채무 상병에 대한 큰 제가 이 국민의 여론은 이렇게 정리돼 있다고 보거든요. 일단은 특검은 한다. 그 대신에 공수처 수사 결과를 지켜본다. 하지만 공수처 수사 결과 제가 볼 때는 만약에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다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럼 그때 가서 그냥 민주당의 특검 법안을 그대로 수용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지금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조금 한 발 앞서서 만약에 지금 국민들의 어떤 채무 상병에 대한 특검 여론이 높을 때 그때 국민의힘은 어떤 안을 낼 것이냐. 그때는 독소 조항을 뺀 그런 민주당의 특검 법안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 국민의힘의 어떤 채무 상병 특검을 사전에 좀 준비해 나가자. 이렇게 좀 저는 받아들였거든요. 그래서 예. 나름대로 저는 어떤 한동훈식 해법을 제시함으로써 선명성도 좀 보이고 그런 나름대로 채무 상병 특검에 대한 전체적인 큰 흐름을 좀 보여줬다 이래 보입니다. 사실 해당 사안에 대해서 나머지 후보들의 입장차도 좀 눈에 띄는 것이 다른 그 3명의 후보들은 공수처 수사가 우선이다라는 당의 입장을 옹호하는 맥락에서 이제 네, 발언이 그렇죠. 나왔단 말이죠. 그럼 여기서 최창렬 교수께 여쭤보고 싶은 건 이를 두고 이제 일각에서는 벌써부터 반한동훈 연대가 형성되는 게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현재로서 어떤 판단을 하시겠습니까? 나경원 의원 이제 오늘 얘기를 보니까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이제 의식한 듯한 발언을 많이 했어요. 책임 있는 정치를 해야 된다. 책임지는 정치.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나경원 의원은 총선에 패배해 놓고 왜 또 출마하냐 이 얘기를 하는 것 같고 그리고 염치 없는 정치 이거 염치 없다고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나경원 의원이나 지금 원희룡 장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지금 약간의 지향은 다른데 나경원 의원은 완전히 이제 친윤을 표방하지는 않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경원과 원희룡 이 두 후보가 되겠죠. 아직 등록은 안 됐습니다만 이 두 사람은 이제 반 한동훈 이제 그 전선을 형성할 수밖에 없어요. 어쨌든 결선 투표가 있기 때문에 1차 투표에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50%를 넘는 과반 득표를 막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건 물론 한동훈 전 위원장이 더 이제 이들보다 앞서 나간다는 전제예요. 반대일 경우도 있죠. 나경원이나 원희룡 장관이 나갈 수도 있죠. 1위를 할 수 있습니다만 아무튼 1차 투표에서 한동훈의 과반을 막아야 된다. 이건 분명합니다. 지금 대체적인 전망은 그래도 한동훈 위원장이 유리하지 않냐 이런 전망들이 우세하니까 제가 그걸 기반으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결선 투표 가서 뭐 어느 정도의 그 이제 이합 집산이라고 할까요? 뭐 그런 것들 이제 의식을 하게 전략을 그렇게 짜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지금 대통령의 임기는 3년이고 특히 최상병 지금 해병대원 특검 이 얘기는 제가 보기에 21일 날 청문회 했지 않습니까? 입법 청문회 그 최상병 특검에 대한 그 청문회를 할 때 국민의힘은 불참을 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그 주요 이제 증인 선서를 거부한 증인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 21일 날 청문회가 여당에서는 뭐 폭주라고 얘기합니다만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자꾸 특검의 명분만 지금 높이고 있어요. 국민의힘이. 특검을 계속 공수처 수사를 지켜보고 하자란 말이 이제는 좀 메아리가 공허하게 들린다고요. 그 말은 원론적으로 맞는 얘기긴 한데 지금 청문회 때 나타난 것도 그렇고 지난해 8월 2일 날 대통령과 그다음에 대통령 참모들 예. 그리고 대통령 참모들과 국방부 관리들 국방부 관리와 경찰의 이 빈번한 통화 그리고 나서 저녁 7시에 기록을 국방부 검찰단이 회수해 갔다고요. 경북 경찰청의 그 자료를 이런 거는 미루어 볼 때 정황이 굉장히 뚜렷해 보이는 거예요. 이것만 볼 때 통화 내용은 모릅니다만 이런 상황에서 자꾸 공수처 수사를 지켜보고 하자. 이게 지금 당장은 유권자들에게 국민들에게도 일리가 있다고 들릴지 모르겠으나 시간이 점점 갈수록 점점 저는 그게 명분을 잃을 것 같아요. 오히려 특검의 명분을 점점 높여가는 거다. 아마 그런 점에서 한동훈 위원장, 전 위원장의 오늘 이 발언 이건 대단히 전향적이다. 오늘 단서를 달게 됐습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실 이제 출마 선언을 하는 인물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다양한 이야기들도 나오고 이를 보는 대통령실의 입장은 어떤 것이었을까? 여기에 대해서도 좀 다뤄보고 싶은데요. 현 상황에 대한 진단과 해법이 다양할 수 있다. 전당대회 결과에 충실히 따를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앞서 당정관계, 당청관계 잠시 언급을 해주셨는데 이런 발언이라면 향후 어떤 인물이 당대표가 되는가 그 결과에 따라서는 당정관계 변화도 염두에 두고 있다. 뭐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을까요? 일단 그렇게까지도 볼 수 있지만 일단 기본적인 대통령실의 스탠스는 항상 어떤 뭐 당내 선거에서의 어떤 중립이거든요. 원론적인 입장을 견지하는 걸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지난번 우리 전당대회 때 그때 김기현 대표 체제가 만들어질 때는 사실상 그때 용산에서 굉장히 강력하게 개입한다는 그런 여러 가지 증거나 징후들이 많았었거든요. 근데 이번 차기 아마 전당대회는 그런 것들이 조금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한동훈이라는 큰 대세 흐름이 지금 어느 정도 설정이 돼 있는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도 이번에 보면 출마하기 전에 대통령께 먼저 전화를 드렸다는 거거든요. 물론 대통령께서는 그냥 원론적인 뭐 발언밖에 안 했다고 하지만 어쨌든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대통령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전화했다는 건 그만큼 앞으로의 어떤 당정 관계가 어떻게 될 것이라는 그런 부분들도 조금 암시한다고 그럼 제가 보이거든요. 잠시 추가로 질문을 더해서 좀 드려볼까 하는데요. 그럼 이번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서 윤심은 작동하리라고 보십니까? 윤심이 작동하려면 저는 적어도 굉장히 지금은 간접적이지 않고 직접적이고 명시적으로 나타나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대통령의 메신저를 자임하고 있는 이철규 의원이 이번에 최고위원회 출마를 해야 합니다. 만약 이철규 의원이 출마해서 예를 들어 뭐 나경원 의원이나 원희룡 의원과 어떤 러닝메이트제가 만들어진다면 윤심이 직접적으로 작용한다고 보지만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는 윤심이 있을 것이다 없을 것이다는 논쟁 속에서 저는 한동훈 대세론을 꺾기가 좀 더 쉽지 않아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특히 한동훈 위원장이 보면 최근에 지구당 부활론을 꺼내들면서 이번에 굉장히 많이 졌는데 국민의힘이 원외 당협위원장들에 대해서 상당히 조금 러브콜을 보낸 셈이 되는 거고요. 두 번째 오늘 출사표에서 가장 중요한 지점은 차기 대선에 본인이 출마할 수 있다는 것들 가능성 열어둔 거거든요. 2년 동안의 임기를 끝내면 2026년 8월이 되는데 8월 달에 되면 바로 대선 레이스가 시작이 되거든요. 그때 본인이 국민의 신망을 가장 높게 받고 있다면 결국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2년의 대표를 하고 그 다음에 만약에 대권 주자에서 1위가 나오면
당헌 당규만으로 해서 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또는 한동훈 대표의 출마를 막을 수는 없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조금 그런 것들까지도 포함해서 보였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 아마 친윤 또는 윤심이 작동하려면 당협위원장들이나 아니면 국회의원들이 마음이 움직여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영남권 의원들이나 아니면 수도권에 있는 당협위원장들이 상당히 윤심과 함께 또는 한동훈의 마음, 한심도 같이 지켜봐야 된다. 이런 예. 부분을 듭니다. 윤심이 작동하기 위해서도 전제 조건이 있다 이런 맥락에서 그렇습니다.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윤심은 이번 전당대회에서 작동할 것인가, 더불어서 결과에 따라 당정 관계는 변화할 것인가, 같은 질문에 최창렬 교수께서는 어떤 의견 가지고 계실까요? 대통령실이 개입하기 어려울 겁니다. 아마 직간접적으로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끼칠 수 있겠습니다만 원희룡 전 장관의 출마가 아무래도 대통령실의 의중이 실렸다라고 이제 많이들 분석을 합니다. 하고 있고 원희룡 이제 전 장관도 친윤임을 자임한 거죠. 오늘 이제 그 출마 선언문을 보면 말이죠. 근데 원희룡 전 장관의 출마 선언문이 아주 짧더라고요. 되게 짧아요. 그리고 한동훈 전 위원장의 출마 선언문이 아주 길고 보니까 그건 극명하게 차이가 나던데. 근데 아무튼간 지금 대통령실이 지난해 3월달에 이른바 연판장을 돌린 이런 상황처럼 그렇게 직접적으로 개입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아마. 물론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가 3년이나 남았기 때문에 아직도 상당한 영향력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나 이제 일단 뭐 당무 개입이 안 되는 거니까 당연히 직접 개입은 안 되는 것이고 간접적인 영향력 행사도 지금 쉽지 않다고 좀 봐요. 왜 그러냐면 지금 그 영남 중심으로 한 당원들이 지금 높으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대통령실과 이제 한동훈 전 위원장 사이에서 상당히 고민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통령 임기가 1년 정도밖에 안 남으면 고민할 게 별로 없는데 3년은 짧은 세월이 아니에요. 살아있는 권력이고 그야말로. 그런데다 한동훈 전 위원장의 승리 가능성이 자꾸 높다고 그러니까 앞으로 이게 한 달, 지금 이제 7월 23일 날이 전당대회잖아요. 그럼 한 달은 굉장히 긴 시간이에요. 예. 전당대회 한 달이, 정치에서 한 달이 말이죠. 그래서 어떠한 변수가 있고 어떠한 또 상황 변화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워낙 뚜렷하게 극명하게 갈려요. 오늘 보니까 이제 이 주자들의 생각들이 말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당원들의 판단도 그건 정권 재창출엔 누가 유리할까라는 생각도 할 겁니다. 아마 전략적 판단도 할 것이고. 그럼 만약에 한동훈 전 위원장처럼 대통령과 어쨌든 최상병 특검이 가장 민감한 부분인데 용산으로서는 여기 대해서 분명히 용산과 다른 입장을 냈기 때문에 당 대표와 대통령 간의 관계가 안 좋아지는 게 어떤가라는 판단도 할 겁니다. 대단히 다단하게 전개될 것 같아요. 이 전당대회가. 그게 단순하게 결정되지 않을 것 같단 말이죠. 그리고 예. 나경원 의원도 나름 조직력이 있어요. 명색이 5선 의원이고 말이죠. 전당대회 이번까지 4번째 도전하는 건데 그래서 저는 아무튼 이 최상병 특검에 관련된 게 상당한 이 하나의 그 기축, 하나의 그 모멘텀이 될 것 같아요. 여기 대해서 어떻게든 반응하는가, 여론이 어떻게 작동하는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합니다. 네, 이번 전당대회를 전후로 해서 여야 간 입장차가 커지는 모습, 대립각을 세우는 모습에서도 저희가 주안점을 좀 더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민주당 등 야권에서 보면 여당 당권 주자들에게 메시지를 냈는데 해병대원 특검법, 또 김건희 여사 특검법 수용 등에 대한 내용이었거든요. 뭐 선출된 이후의 상황도 봐야겠습니다만 이렇게 되면 여야 입장차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다시. 여야 입장차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금 아닐까라는. 지금 해병대원 특검에 대해서 말이죠. 여야 입장차 정도가 아니라 이게 약간 생존 게임처럼 되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사활을 건 게임 비슷하게 됐다고 양상 자체가 단순하게 법리 논쟁처럼 보입니다만 이게 법리 논쟁이 아니라 이제 해병대원 이 사건 이 순직 외압 의혹 사건이잖아요. 이름 자체가. 지난해 8월 1일 빈번하게 통화가 오고 갔던 것들에서 뭔가 대통령실에 어떤 압력이 작용했던 게 아닌가라는 정황들이 자꾸만 증가되고 있는 것만은 분명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한동훈 전 위원장이 이 특검에 대한 새로운 진전된 발언을 내놓은 거예요. 여권으로서 말이죠. 그러니까 여당, 야당은 전혀 여기 지금 국정조사까지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청문회하고 특검법 밀어붙이고 이제 하겠다는 거고. 그리고 대통령의 지난번 기자회견 때 말씀은 일단 특검은 안 된다. 공수처의 수사를 지켜본 다음에 그때 미진하면
나라도 주장하겠다 이런 말씀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건 전혀 다르다. 입장만 다른 게 아니라 예. 완전 이거 서로의 어떤 서바이벌 게임 비슷하게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럼 여당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봤더니 민주당 단독의 해병대원 청문회 갑질이다. 갑질이라고 규정을 하면서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유감 표명을 요구하고 나선 상황입니다. 앞으로의 상황 좀 어떻게 흘러갈 거라고 좀 보십니까? 답답한 상황인데요. 일단 그 총선이 끝난 지 지금 2달이 지났거든요. 물론 지난 총선 때 보면 윤석열 정부에 대한 어떤 중간평가, 심판의 성격이 있긴 하지만 가장 중요했던 화두는 경제였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범야권이 보면 거의 190석에 육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경제 살리기에 대한 법안들 또는 경제 살리기를 좀 주도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채무 상병 특검도 굉장히 좀 억울한 부분이 있고 의혹이 많은 부분들이 밝혀지고 있지만 특검에 대한 방향은 정해졌거든요. 특검을 한다. 그 대신에 공수처의 수사 결과를 지켜보고 한다. 이거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민주당에서는 뭐 청문회도 한다, 국정조사도 한다. 다 좋죠. 그렇게 하면 좋습니다. 하지만 어차피 그런 것들이 특검으로 가는 그런 길목에 있는 것들이고요. 그것보다는 오히려 지금은 굉장히 어려운 경제 살리기 또는 민생에 대한 부분을 조금 민주당에서 주도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보면 민주당에서 과연 수권 정당이 될 자격이 있는가? 왜냐하면 지금 경제 살리기에 대한 해법을 전혀 내놓지 못하고 있거든요. 경제라든가 어떻게 보면 남북관계 굉장히 조금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남북관계에 대한 해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못 내몰고 있기 때문에 오로지 그냥 채무상병 특검, 김건희 여사 특검 이렇게 가면 저는 민주당도 계속적으로 이렇게 되면 어떤 국민의 어떤 신뢰나 이런 것들이 받기 힘들 거다. 특히 최근에 보면 민주당의 지지율이 그대로 정치 상태가 떨어지고 있는 상태거든요. 이런 것들이 저는 총선에서 드러난 민의를 그대로 지금 민주당에서 살려내지 못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는 보입니다. 예, 전당대회가 가까워져 올수록 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쏟아질 것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상황도 저희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을 좀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오늘이 사실 우원식 국회의장의 원구성 데드라인으로 정한 날이었는데 접점을 찾지 못했죠. 내일 국민의힘 의총이 지나고 나면 가닥이 잡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결론 날지 두 분의 답변 간단히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드리죠. 그래서 지금 11개를 민주당이 이제 가져갔고 7개를 이제 국민의힘 몫을 내놓은 건데 지금 국민의힘은 이제 이 7개 상임위원장을 받을 거냐? 왜냐하면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포기할 의사가 전혀 없어요. 민주당은 지금 뭐 전혀 뭐 그건 요지부동일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제 그걸 그냥 법대로 국민의힘에서 우리는 못 받겠다, 받든 못 받든 그냥 본회의로 갈 거냐? 본회의로 가면 이제 민주당 뜻대로 되는 거예요. 18대 0이 되는 거죠. 그렇게 갈 거냐? 이제 그렇지 그러면 안 된다라는 또 국민의힘 내부도 이제 두 가지 견해가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상임위원장 7개 받는 게 맞을 것 같고 국민의힘이 전반적인 이 전략의 틀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계속 국회 보이콧하고 상임위 불참하고 이게 과연 얼마까지 집권당이잖아요. 아무리 의석이 적다 하더라도. 저는 이런 전략 가지고는 어려울 거다. 그래서 일단 7개 받고 국회 들어가서 입법 청문회도 완전히 지금 국민의힘이 없는 상태에서 무방비로 계속 나왔던 거 아닙니까? 21일 날 그저께 청문회. 그래서 일단 7개를 받는 쪽으로 그쪽으로 네. 가닥이 잡히지 않을까라고 예상하는데 두고 봐야죠. 알겠습니다. 김철용 교수께서는 어떤 의견 저도 뭐 가지고 계신지요? 국민의힘이 조금 현명하게 대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민주당에서 어떤 국회법을 내세우고 있지만 사실 국회법보다 먼저 되는 게 어떤 여야 간의 견제와 균형의 원칙 또는 대화와 타협이라는 원칙이 있었거든요. 그 대원칙보다는 지금 국회법을 먼저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뭐 불문율에 해당하는 그런 관행보다는 법이 앞서는 게 맞죠. 하지만 저는 지금 민주당에서 제안한 그 7개 상임위도 보면 굉장히 중요한 상임위거든요. 외교, 안보, 그리고 정보위원회, 그리고 기획재정 이런 굉장히 중요한 위원회이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따져보면 대통령실에 대한 운영위원회나 또는 법안을 막는 법제사법위원회도 중요하지만 집권 여당으로서 어떤 책임성을 보여주고 어떤 국민들께 대한 제대로 된 정치를 보여주는 건 그런 위원회를 오히려 집권당에서 맡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저는 내일 7개 상임위를 그냥 좀 받고 어떤 정치적 진리를 취하는 좀 현명한 선택을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예, 여기까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김철현 경일대 특임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